동영상이 끊겼는데요. 급여 총액의 현재 가치는 사실 급여 총액, 현재 가치 우리가 미래를 디스카운트하지 않으니까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면 현재 가치, 총액의 현재 가치라는 표현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만 그냥 총액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급여 총액이 1억 원으로 동일한데 디퍼드 컴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계약 초기에는 급여를 비교적 적게 주고요. 그 다음에 고용 계약 시점 뒤로 갈수록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갈수록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이제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급여를 지연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직원들로 하여금 쇼킹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왜 급여가 젊었을 때는 혹은 회사 입사 초기에는 급여가 낮고 마치 꼭 연공급제 같이 비슷하게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처음에는 낮은 수준이다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테뉴어에 따라서 급여가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급여가 상승하는 경우를 디퍼드 컴pen세이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근무 태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를 이후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컴pensation의 어떤 구조를, 그러니까 페이 스트럭처 혹은 급여 구조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페이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적게 주고 이후 시점에는 많이 주는 형태의 급여 구조를 설계하는 이유는 바로 직원들의 쇼킹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퍼드 컴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혹은 기업이 직원들로 하여금 쇼킹이라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사실 이제 디퍼드 컴pensation 자체에는 쇼킹을 막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유에서 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이러한 이제 라이징하는 웨이지 프로파일을 임금 계약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deferred compensation은 바로 고용 계약 뒤 시점으로 갈수록, 고용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으로 갈수록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deferred compensation을 사용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쇼킹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복잡한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모형은 멀티 피어리어드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한 기간만 존재하는, 우리가 18장 처음에 봤을 때 efficiency wage 모형은 사실 한 기간 모형이었었어요. 그래서 피해 확률로 적발이 되거나 1- 피해 확률로 적발이 되지 않거나 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모형인데,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모형은 기간이 여러 개의 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이그젬플은 3기간 모형을 보려고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3기간 모형, 3피어리어드 모형을 이그젬플로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노테이션들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원 이름은 에이미고요. 에이미는 넷픽스라고 하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에이미는 제가 만들었는데 넷픽스는 교과서에 있는 회사 이름입니다. 넷픽스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고용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근무 기간은 이제 T 기간입니다. 여기서 한 기간은 그냥 편의상 1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 시점 동안 일을 해야 되고요. 어느 한 시점, 스몰 t는 이제 어느 한 시점이겠죠. 어느 한 해의 웨이지를 우리가 WT, 스몰 t로 표현을 하고, 에이미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 계약 기간 T 피리어드 동안 에이미는 넷픽스에서 일하게 될 거고요. 다만 넷픽스가 에이미를 해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에이미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되지 않는다면 에이미는 이제 T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것이고요. 자, 에이미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워크를 할 수도 있고 셔크를 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할 수도 있고 셔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미가 일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하니까요. 이제 Q만큼을 생산할 것이고 만약에 에이미가 일을 하지 않고 셔킹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Q는 제로가 돼요. 셔킹을 할 때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18장 처음에 efficiency wage 모형에서는 피해 확률로 적발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멀티 피리어드 모형에서는 셔킹을 하면 무조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률이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미는 셔킹하면 바로 적발이 되고요. 셔킹은 언제 이제 적발이 되냐면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데요. 모형을 조금 뭐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20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기간이 한 해니까요. 그러면 에이미는 언제 셔킹을 할지 워킹을 할지를 결정을 하냐면 1월 1일 새해 초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워크를 할 건지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셔크를 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워크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한 해 동안 계속 워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셔크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1월 1일에 에이미가 셔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1년 내내 셔크만 해야 돼요. 절대 워크를 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한 해 동안 그 초지일관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1월 1일에 셔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요. 당연히 2020년에 이제 적발이 될 거예요. 이제 언제 적발이 되냐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태 조사 같은 것을 뭐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6월 30일에 근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미도 그걸 알고 있겠죠, 그렇죠?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데 1월 1일에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6월 30일에 뭐 여하튼 뭐 근태 조사 이런 거 뭐 한다고 하면 뭐 현실의 얘기와 조금 다르게 여하튼 6월 30일에 근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에이미는 셔킹을 해 왔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생산성은 제로였고요.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거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속 셔킹을 했고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6월 30일에 조사를 해요. 근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에이미는 셔킹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가 돼요. 그럼 이제 7월 1일부터는 회사를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한 해 in the middle of the year에 근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때 셔킹이 100% 적발이 돼요. 그러면 에이미는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T 시점에 이게 만약에 T 시점이라고 한다면 WT의 절반은 받게 되고 7월 1일에 퇴사를 합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거죠. 파이어 돼서 퇴사를 하게 되면 2020년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